네, 안녕하세요. 수토팬입니다. 1월 17일 화요일 평화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전일 시장 요약 드리면서 미국 증시 전망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종합 주가 지수 체크를 해보며 증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확인을 해보고 오늘의 저평가 우량주 프리미엄이 부여된 이유 확인해보며 기업 분석과 차트 확인 그리고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았죠? 그 이유는 소비심리 지표 개선에 따른 미국 증시 상승과 원화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달러 원 환율은 1230원대까지 낮아지며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했습니다. 제가 코스피 특히 1월 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도 좋을 것 같다. 1월 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코스피 2450포인트 정도까지는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주가 좋았는데 주요 금융지주의 호실적 전망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금융주 강세에 동조화되었고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해 버렸죠. 즉 현대의 아이오닉, 기아의 EV6보다 완성차 가격이 더 저렴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경쟁 심화 우려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커져가는 골디락스 기대감이라는 주제인데요. 시장은 점차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 인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많은 참여자분들의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곧 열릴 올해 첫 FOMC 회의에서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최종 금리 역시 연준이 제시한 5.1%보다 낮은 4.9% 정도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 그러니까 선행해서 움직이죠. 반면에 실물 경제는 후행합니다. 경기 침체는 지금 왔죠. 주식 하락장은 1년이나 지속되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향후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물 경제의 냉각 전도가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소매 판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도 주목을 해야겠죠. 이번 주에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P&G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단기 저항 2400포인트 근처에 위치해 있죠. 코스피가 7일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 저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왜냐면 아직 RSI 수치라고 해서 주가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아직 평화로운 수치입니다. 전혀 과열 구간에 위치하지 않고요. 대신 장기 하락 추세 상단 돌파하지 못했던 두 번째, 세 번째로도 돌파하지 못했던 이 상단 2450포인트에서 2460포인트에서는 도달했을 때 충분히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하락 매물이 출회될 수 있고 RSI 수치상 주가 과열 구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400 초중반부터는 우리들이 신경을 조금 곤두세우고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저평가 우량주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자, 일단 시가총액은 1526억 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세경 하이테크라는 이름처럼 중소형 IT 기계의 디스플레이 및 기구물에 탑재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필름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어떤 기업인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드려서 우리 갤럭시 폴더에 탑재되는 그런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종 매출처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오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B2B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입니다. 자,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고성능 폴딩용 기능성 필름을 취급한다라고 써있죠. 실제 양산 제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휴대폰 뒷면에 적용되는 특수 플라스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가 프리미엄을 붙인 최대 주주 변경입니다. 자, 본 공시는 2022년 11월 24일에 나온 공시인데요. 한 주당 가액 33,000원이고 변경 예정 일자는 12월 15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당시 주가는 14,600원으로 무려 2배 넘는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다는 공시였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주당 가격을 왜 높게 쳐준 걸까요? 자,
공시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최대 주주 이영민이 양수인 이상파트너스 주식회사에 보유주식 243만 7,500주를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상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사는 거죠. 11월 24일자 공시입니다. 자, 그런데 공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상파트너스에서 SDH홀딩스 유한회사로 바뀌었는데요. 뭘까요? 12월 15일자 공시입니다. SDH홀딩스 왜 갑자기 바뀌었고 어떤 회사냐? 일단 중소기업이고 대표자 이름은 손양민이고 기업 주소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8길 65에 위치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로드뷰를 찍었더니 코펜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 주소를 찍었더니 이 회사가 나온 겁니다. 코펜글로벌 어떤 회사인지 찾아봤더니 첫 번째 공시에 나왔던 이상파트너스가 21년 4월 26일에 인수 마무리한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월 14일 공시에 이상파트너스가 주식을 산다고 나와 있었는데 12월 15일자로 SH홀딩스로 바뀌었고 SH홀딩스 주소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8길 65에 위치해 있고 이 주소를 찍어보니 코펜글로벌 건물이 나왔고 코펜글로벌은 이상파트너스가 인수한 회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SH홀딩스는 이상파트너스고 이상파트너스는 코펜글로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다는 거죠. 이름은 바뀌었지만. 자, 그래서 본 계약의 시사점은 약 154%의 프리미엄이 적용된 가격의 공시를 내놨고 결론적으로 동사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판단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고려하더라도 주당 약 23,100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향후 이상파트너스가 보유한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도 사실 22년대는 예상보다 부진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중국이 다시 문을 열고 리오프닝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23년 이후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화권 업체들의 관련 제품 확대가 기대되며 애플 등 주요 글로벌 IT 업체들의 시장에 빠른 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어제자 공시 추가로 나왔는데요.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사업 다각화 및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18억 원의 현금을 취득했습니다. 아마 2차전지 관련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자, 센티먼트적인 부분은 확인해 봤으니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죠. 포괄 손익계산서 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2년 6월 2분기까지는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3분기에 매우 크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특히 순이익 증가율 엄청난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기 수익성, 성장성을 확인해 볼 텐데요. 왼쪽이 수익성, 오른쪽이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측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그래프로 확인하시더라도요. 확실히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죠.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정말 2분기에는 바닥을 찍고 최악이었는데 3분기에 정말 거짓말같이 드라마틱한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성장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이익 증가율 그리고 유동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보여주었죠. 다음으로 PBR 밴드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특히 PBR 차트의 경우 완전한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경하이테크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12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왜냐? 12월 달부터 해서 큰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에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한눈에 보시더라도 기관,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개인분들의 매도세가 두드러집니다. 보통 주식의 가격은 개인분들이 많이 타고 있지 않을 때
올라가려는 성격이 있고, 많이 올라간 지점에서는 오히려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히 보더라도 동사의 주식은 수급 주체의 메리트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세경하이테크의 월봉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월봉상 22년 폴더블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점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 번 터진 것인데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 부근에서 확실히 바닥을 만들어준 다음 주가 방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좀 자세하게 봐야겠죠. 주봉상 지지선은 12,600원까지 러프하게 잡아볼 수 있겠고, 주요 저항 밴드는 15,000원부터 16,200원,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해당 구간에서 지지가 완벽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 위로 2차 수익 실현을 한다면 19,550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경하이테크의 일봉입니다. 아까 12,600원을 1차 지지밴드로 제시해드렸었는데요. 2차 지지밴드 11,450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를 진입한다면 오늘날의 자리부터 1차, 2차까지 나눠서 진입을 할 수 있겠고, 1차 밑으로 이탈했을 때 손절이 나간다 라고 한다면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자리이거든요. 1차 수익 실현 가격을 15,000원으로만 잡아도 얼마나 손익비가 좋은지 조금만 계산해봐도 아실 겁니다.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프리미엄이 30% 이상 적용된 가격에 주주 지분을 매수해버렸다. 저평가를 의심해볼 수 있겠죠. 22년 기준 멀티플은 8배, 성장 가능한 기업이라고 객관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차트상 손익비가 좋습니다. 분할 접근해볼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 가정을 돌보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